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월 12일 새벽입니다. 새벽 1시 27분인데요. 제가 약간 음주를 하여서 음주 방송이라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새벽에 음주 후 찍는 이유가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공매도와 뭐 좀 금강원 그리고 지금 주식을 하라는 전문가들 그런 거에 관해서 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어떻게 음주 후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는 이유는 차트 매매를 제가 하는 이유하고 항상 전문가들이 들떠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 10만 전자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떴을 때는 이미 고점입니다. 어떤 속담이 있는데요. 구두 닦기가 주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매도할 타이밍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새벽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저는 그런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닥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단타를 연습한다고 1년 동안 초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같은 개미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단타 매매를 연습한다고 10만원 가지고 한 1년 정도 계속 단타를 친 적이 있습니다. 10만원을 꾸준히, 그러니까 한 예수금은 한 3, 400 정도였을 때였나요? 그때 한 100만원 가지고만 하루에 10만원 정도만 단타를 쳐보자 하는 생각으로 단타를 쳐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1년 조금 넘게 쳤는데 순손실이 한 100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죠. 다만 그 100만원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도 제 경험치는 남은 게 있습니다. 굳이 단타가 아니어도 스윙이나 종가매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2차전지 대장주죠. 이런 거를 매매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저한테 수익이 주는 종목이 저에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2차전지 섹터 더 갈 거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개미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잘 믿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잠시 그냥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제가 사정상 그건 안 되니까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뉴스입니다. 뉴스 일자가 2021년 1월 4일입니다. 10만 전자 간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원 나왔다. 제가 지금 좀 음주 후라 집에서 고민하면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냥 혼자 혼술 하다 보니까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원망스러운 말도 없고요. 그냥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는 거니까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이죠. 10만 전자 간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원 나왔다. 키움증권사 처음 10만원 제시.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 디램 업황 개선이라고 하죠. 2021년 1월 4일 이 점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2021년 1월 4일입니다. 정확하게 2021년 1월 4일이죠. 2021년 1월 8일, 이거는 보시면 7일, 6일, 5일, 4일입니다. 4일이 이날이죠. 예, 여기서 표시를 해보자고 하면은 4일이 이날입니다. 보시면 4일이죠. 그 후 약간의 상승 추세는 보였지만 하락 추세가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 이유는 어떤 테마가 살아있는가를 볼 뿐이지, 항상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하는 말씀이 있죠. 영상 테마를 보지만 테마 후에 차트는 항상 확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보시면은 항상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박스권이고, 박스권을 두 단계로 나눈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단 박스, 하단 박스, 아니면 이렇게 큰 박스,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저는 차트 매매를 하는 이유가 이런 점입니다. 항상 저는 1년 기준을 봅니다. 241선이죠. 241선을 지지해 주느냐, 돌파하느냐, 여기에 관점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기초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시세 분출, 눌림,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위로 분출한다. 그러면 더 갈 기회가 있는 겁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죠. 뭐 10만 전자 간다, 아니면은 전문가 중에 존땡 씨라고 있으시죠. 뭐 실명을 거론하기 뭐하지만 제가 유튜브 꾸준히 보셨다면은 한번 좀 약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집을 왜 사냐, 전세를 얻고 그 전세 자금으로 투자해서 미래의 수익을 키워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그 존땡 씨죠. 저는 그런 분의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차트 매매를 하는 이유가요, 최대한 저점에서 사기 위한 겁니다. 항상 241선 1년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시면 241선이죠. 이 검은 선이 241선입니다. 1년 평균의 단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돌리는 자리입니다.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와 쌍바닥, 이런 자리, 차트 매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추세를 보고 그날 금리를 보고 어느 정도 반등을 나올 것인가 예측하는 수단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항상 영상을 말씀드리고 지수를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점을 보시면은 막연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럴 때면은 저희가 도망갈 때입니다. 개인들은 외인과 기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외인과 기관들은 서로 단합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개인들은 서로 단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보는 종목이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매매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손절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음주방송이라 잠깐 멈춤 표시를 했는데요. 혹시 말이 끊겨졌다면 그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고점이 낮아질수록 이런 데를 보시면은 고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데는 고점이 낮아질 수 있고요. 여기서 지수를 보시면은 이격도라는 게 있죠. 정배열 구간에서 점점점 이격도가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도 파동이라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정배열 구간이 이격도가 벌어지면은 역배열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파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다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게 파동이라는 겁니다. 여기 부분도 보시면 그렇죠. 정배열 구간과 다시 역배열 구간, 이런 게 파동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긴 횡보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횡보 구간에서도 작게 보신다면은 이렇게 나오죠. 작게 봐도 정배열 다시 역배열이라는 구간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걸로 우리는 그냥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공매도라는 거를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고점이죠.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갈 때 대형주 위주죠. 다시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항상 제가 영상을 꾸준히 보신다면 말씀드리죠. 대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어느 정도 상승분이 있고 다시 여기서 보면은 이 고점, 이 지지받는 자리에서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를 그냥 유추만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이런 걸로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뭐 회사에 우리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뉴스가 나오면 이미 고점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1월 4일이죠. 1월 4일입니다. 1월 4일이면 어느 정도 고점입니다. 뭐 10만 전자 간다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 저 포함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 포함 개미분들은 뭐 이런 뉴스나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뭐 더 투자해라, 집을 왜 사냐, 전세 가지고 나머지는 투자해라. 끼껏해야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 봤자 먹을 수 있는 게 12%입니다. 12%. 12%죠. 12% 이후 하락 구간 폭은 어마어마하죠. 보시면 여기까지만 잡아도 27%입니다. 여기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드린 말씀은 현실적인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점에 윗골이 달리고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죠. 이러면 하락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90%죠. 이 거대한 종목이 90%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려갈 기미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배열의 이격도도 어느 정도 많이 벌어진 상태이고요. 이런 점을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차트가 이렇게 꺾였다면 여기서 사신 분들 혹시라도 74,000원에 사셨던 분들은 보통 5일선 매매라고 하죠. 이 5일선 흰색 선이 5일선인데 여기서 사셨던 분은 5일선이 있다라면 난 팔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끝까지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갔다 뭐 천슬라 간다고 했었죠. 다만 내려가잖아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기관 외인 세력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본다면은 주식이라는 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에서 공매도 큰 기업이죠.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아니면 좀 시총가가 큰 기업들은 공매도를 외인들이 치기 마련입니다. 이 외인들이 공매도를 한다면은 어느 순간은 주식을 갚아야 하는 때가 오는데요. 그게 숏 커버링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헤드앤숄더, 역헤 헤드앤숄더 박스권이 나오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외인들 기관 숏 커버링이 나온다는 거죠. 공매도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를 공부하고 유추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미고 물려보고 손절도 많이 쳤었죠. 어느 정도 제가 시드머니는 없지만 제 사정상 제가 뭐 1억을 굴리는 것도 아니고 몇천을 굴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가 가진 범위에서 능력껏 어떻게든 이 추세를 따라가고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든 견뎌내고 수익을 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정도 고점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각도가 여기서 보면은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보시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보면은 상승 각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상승 각도가 올라간다면 모를까, 이런 상승 각도가 횡보를
행보를 보일 때는 하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유추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매매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할 타이밍을 가지고 끝까지 올라간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동을 주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번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를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반등을 주면서 이런 형태이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를 본인이 일단 매매를 하셨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말 믿고 샀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단태님이 계시죠. 주식 단태님 말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경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뭐 어떻게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정말 경기 흐름을 정말 잘하십니다. 부러울 따름이고 그분의 절반이라도 되고 싶은 그런 심정을 항상 갖고 있는데요. 일단 그분이 최고라고 저는 일단은 자부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식 단태님이라고 일단은 차트 매매를 저도 하는 이상 그분의 무료 영상을 보고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서 이런 신호 부분도 많이 만들어 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노력을 한 만큼 어느 정도 뭐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저의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에코프로비엠이 좋다, 뭐 삼성전자가 좋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이 저한테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삼성전자 한 주 정도를 매매해서 단타를 친 적이 있죠. 아무것도 몰랐을 때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를 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호가창이 뭐 대형주여서 한 번에 뭐 3, 4%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끼거대야 1, 2% 잘해야 한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로 또 단타를 치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 개미들이 저 포함입니다.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손절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고점이죠. 다시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죠. 이런 고점 96,800원에서 우리가 분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셔라. 다만 너무 이런 고점 올라간 거는 내 거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고점에서 밑으로 쭉 빼는 모습과 하방각이죠. 이런 하방각 이런 하방각이 점점점 커질 때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13%입니다. 만약에 이게 3분할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대략 한 7%권이나 6%권의 손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권 본전은 잘하면 한번 줬겠네요. 여기 상승분이 6%니까요. 이럴 때 되면은 본인의 욕심도 한 번은 버리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은행이자가 1년에 지금 금리가 높아서 그러지 보통 3%에서 4%고요. 제2위 금융권이 5.5에서 6%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하루에 한 3%, 2% 먹는 것도 나에게는 정말 큰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인드가 좀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잦은 손절하고 단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많은 멘탈의 흔들림도 있었지만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를 탓할 그런 마음도 없고 매매라는 거는 각자 개인이 하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보통 본인들이 파고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분을 주고 하락분이 오고 박스권을 온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을 뚫는 자리가 온다. 그럴 때는 상승이 올 수가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손절 라인이 4.95%, 한 5% 잡는다고 해도 2분할에서 매수한 다음에 뭐 3분할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버텨보다 보면은 수익이 30%가 납니다. 이런 점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 그런 뿐이고요. 말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죠. 투자회사들은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마련입니다.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보통 매일 건강만 괜찮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 여건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눈이 부분 실명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도 있고 건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형평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파동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파동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레이 달리오라는 그런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레이 달리오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세계경제 이해 및 이런 파동, 부채와 신용에 관한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좀 알 것 같습니다.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승분에 따른 위기죠. 이번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19년 코로나 발생 이후로 많이 상승했죠. 미국이고 어떤 나라건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정책을 하고 봉쇄 정책 이후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수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돈을 많이 풀면은 국가는 부채에 휩싸이게 됩니다. 부채를 내서 빚을 내서 채권을 발행하고 빚을 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돈을 마구 풀게 됩니다. 일정 부분 부채라는 게 쌓이면은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서 QT라고 하죠. 일단 채권과 주식 시장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 안 돌아야 시장 경제가 죽고 시장 경제가 죽으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PMI 생산자 지수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PMI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경기가 침체 쪽으로 많이 점점 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CPI도 하향하고 유가도 하락하고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한다면은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그 인하분에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유가 인하 그런 점에서 경기가 안 돌고 있다는 거죠.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도 유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본다면은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이랬다, 뭐 때문에 이랬다, 공매도 때문에 이랬다라는 거는 물론 공매도라는 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일단 하지만 주식시장은 양방향 매매입니다. 상승분이 있으면 하락분이 있고요. 이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미국 증권사죠. 미국 증권사에서 한국 주식을 대여를 안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런 뉴스라는 게 있으면은 이미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외인 쪽에는 흥미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식을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미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공매도를 금지하면은 외인 자금이 안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공매도를 여기 위에서 여기까지 가령 공매도를 했다면은 공매도라는 거는 주식수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을 줍니다. 이런 추세를 꺾었을 때 우리가 먹을 자리가 나옵니다. 이것만 잡아도 23% 정도죠. 대략 잡아도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좀 클릭이 좀 약간 애매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 밑에 하단 부분을 잡겠습니다. 대형주가 11% 정도 상승했네요. 11%죠. 일단 11%라는 걸 생각하시고 1월 4일을 다시 보겠습니다. 1월 4일, 1월 4일이죠. 이 봉입니다. 1월 4일 종가에서 샀다고 해도 이 끝에, 이 고가죠. 이 끝에, 이게 머리 털끝이라고도 뭐 말하는 것 같긴 한데요. 16%입니다. 16% 이후 손실률이 14%죠. 이런 걸 본다면은 추세를 돌리고 여기 하방 아랫단을 잡은 겁니다. 윗단까지 잡는다면은 좀 더 이익이 크겠죠. 이거 보시면 윗단까지 끝에까지 잡는다면 16%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먹을 자리를 찾는 겁니다. 제가 매매일지를 한동안 썼었죠. 보시면 모니터랩이죠. 가령 뭐 손실이 났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와 다시 여기서 돌파하는 자리, 이 종가 베팅 이후 저는 여기서 시간의 단일가 9%, 시간에는 상한가가 9%죠. 9% 정도 상한가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매매일지도 보시면은 거기에 나왔고요. 다시 눌림을 주죠. 눌림 후 상승, 다시 하락 추세를 반영하고 있죠. 저도 하락 추세에서 이 자리에서 손절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추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26분이 지나가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영상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밑에서 보시면은 하락분이죠. 하락에서 상승분 400%가 올라갔네요. 꼭지점까지 하면 400%죠. 405%니까 뭐 약간 유추해도 400% 정도 될 건데요. 보시면은 밑단은 이 자리입니다. 4만원대. 정말 저점은 14,000원, 15,000원대죠. 이런 때에서 뉴스가 또 얼마나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뉴스 봤으니까 1월 4일이겠죠. 1월 4일이지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소재 관련주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대장주, 2차 전지 관련주 만드는 업체죠. 삼성, SDI, LG, 엔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올라간 다음에 다음은 소재 회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올라간다면은 또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있으시겠죠. 종가가 46만 2천 원이죠. 다음 고가가 58만 4천 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고가에서 잘 던졌다고 하면 25% 수익이 났겠네요. 다만 여기서 음봉과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보시면 여기 밑에 거래량과 음봉이죠. 이렇게 되면은 추세라는 걸 알아야 되고 봉의 하나하나 의미도 알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음봉과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하락 패턴이 나오겠다라는 걸 유추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뜨거나 아니면은 도지형이 뜰 때는 상승분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도 보시면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16% 종가 8.5% 이런 점에서는 추가적인 게 올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만 합니다. 손절 라인은 이 자리나 이 자리가 되겠죠. 분할 매수한다면은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무조건적인 손절이 필요하다고는 100% 확신합니다. 내가 틀렸으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 아픈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잦은 손절과 공매도 탓도 해봤지만
어느 정도 공매도 탓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5일선 이탈 안 한다면은 내가 먹어보겠다. 그러면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42%입니다. 이런 거를 차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필옵틱스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30분이 넘었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영상을 안 보신다면은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매매나 손절이나 익절이나 그거는 개인에게 딸린 거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마우스 클릭과 모바일 그리고 이런 거 결정하라는 거는 항상 본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좀 어떻게 되면은 마음 아프실까봐 가급적 안 하려고 하지만 매수와 매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전문가 네가 사라고 해서 샀잖아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약간의 핑계성과 회피성일 수 있으니까요. 저도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 구독자님을 탓하거나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이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죠.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추세를 줍니다. 그럼 추세를 줬죠. 추세를 줬을 때 추세를 주는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항상 시장 종합을 보시고 테마 동향을 말씀드리죠. 필 옵틱스는 필 에너지의 자회사죠.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투자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슈와 테마는 살아있고 박스 차트권 정배열 구간이죠. 여기서 보시면 241선이죠. 1년 평균 값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구간에서 놀다가 강력하게 뚫어주는 모습. 그리고 시세 분출 정배열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초 강의를 보셨다면 역배열, 정배열, 기간 조정 여기에서 이동평균선의 수렴 후 정배열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죠. 여기서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정배열의 수렴 기간, 그리고 시세 분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들어갔어야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점도 있죠.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못 먹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린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럽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를 먹었지만 밑에 하락하면서 손절도 하기 마련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 하락 이후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아니면은 박스권 강한 돌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준다. 또 들어와 준다. 그 후 상승이 나온다. 그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 경제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라는 게 돈을 풀 때는 주가가 상승합니다. 주가가 상승하지만 그때 금리도 같이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도 상승하기 마련이고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부채율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럼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가 역사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그 버블이죠. 버블닷컴과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런 때도 금리를 인하할 때는 하락하는 구간을 보여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 있지만 금리가 하락한다는 걸 보인다면 내려갈 겁니다.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이 개미들을 위해서 지수 방어를 해주진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켰지만 이미 외인이나 기관들은 내부 정부 이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미 공매도 칠 거 치고 쇼커버링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날이 공매도 나온 날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 넘게, 이 코스피 같은 경우 5% 넘게. 저는 공매도 금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죠. 밑으로 계속 빠지죠. 빠지면서 이때도 제가 지금 술을 먹고 하는 방송이라서 사이카요 발동인가요? 그래서 그 발동이 또 한번 걸렸었죠. 개발하기 이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거래 자금이 안 들고 기관들도 공매도를 치는데 공매도를 안 하니까 굳이 매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파동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르면 반드시 내리고 오르면 반드시 내린다. 끝까지 올라가는 건 없다. 다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이런 거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주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본다면은 계속 상승 국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큰 추세로 본다면.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 후 하락이 있다. 상승 후 하락이 있다. 상승 후 하락이 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많이 내려온다. 꾸준히 올라가면 꾸준히 올라간 만큼 꾸준히 내려온다. 올라가는 기간이 짧으면 내려오는 기간도 짧다. 이런 거를 한 번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손실을 많이 보시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를 저는 항상 마음 같이 아프고 이해합니다. 저 또한 개미니까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그런 점을 좀 이겨내시고 어느 정도 본인의 소신과 기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뭐 영화에서 그러죠.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주식은 어쩔 때 보면 얼음땡 같은 겁니다. 얼음땡, 도망갈 자리가 땡이라는 거죠. 이런 점을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취중 진담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진담이겠죠. 같이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서 영상 찍게 되었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 꼭 좀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어느 정도 좀 이런 주식이라는 시장, 힘든 시장에서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병원비가 많이 나갑니다. 여기저기 몸이 안 좋고 뭐 혈압약도 먹고 있고 눈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가 꽤 나가죠. 그런 점과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업 투자자인 동시에 뭐 집에서 살림도 도맡아 합니다. 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와이프가 가장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항상 미안하고 우울증도 있고 뭐 공황장애도 겪었습니다. 뭐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노력할 뿐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부의 창출 그리고 제 와이프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약의 힘을 그죠? 뭐 공황장애 약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이겨내가면서 버틸 뿐입니다. 수익을 내고 뭐 손실도 날 때도 있지만 도망갈 때는 확실히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게 주식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신 분의 제가 성함도 모르고 뭐 연세도 모르고 하지만 좀 돈도 중요하다는 거는 저도 100% 인지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 좀 스트레스 덜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는 파동 이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고 거부감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좀 더 생각하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신다면은 시드머니를 많이 줄이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손절도 해보시고, 손절도 연습이 항상 필요합니다. 내 돈 아까워라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고점에서 사면은 밑에까지 이거를 보시면은 43%입니다. 마이너스. 여기에서 손절을 했다면은 마이너스가 한 보시면은 한 9% 10%권이죠. 거의 4배죠. 4배면 400%라는 겁니다. 손실이. 이런 자리가 올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손절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용 차트를 드리고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은 5%에서 7%권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절은 간혹가다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갈 때는 좀 더 끌고 갈 수가 있죠. 금리가 낮고 어느 정도 경기 활성화가 될 때는 수익권을 좀 크게 끌고 가도 되지만 금리가 팽창하고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는 방망이를 항상 짧게 휘두르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40분이 훌쩍 넘었네요. 정말 좀 새벽 2시 8분이 됐네요. 그냥 좀 어떻게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한번 그냥 술 한잔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기분 나쁘시고 언짢으시더라도 얘도 그냥 술 한잔해서 얘기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월 12일 어떻게 되다 보니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지만 영상을 올리고 자야겠네요. 아무튼 좀 스트레스 덜 받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항상 감사드리고 저의 구독자분 몇 명 안 되지만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